이번 시간은 317페이지 보시죠. 79번 가겠습니다. 기말에 추가로 설정해야 될 태충이 얼마냐라는 문제인데, 태충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제에서도 봤었지만은 포맷이 정해져 있죠. 뭐 기초에 이제 태충이 얼마 있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할 때 태충이 날라가겠죠. 태충 날라가고 뭐 현금 날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산 시에 또 설정을 하겠죠. 차번에 퇴직급여, 대번에 태충, 퇴직급여, 충당무치. 이렇게 되는 포맷이죠. 그럼 시간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양가를 1번은 기말, 일단 읽어봅시다. 기말 현재 종업원이 퇴사할 때 지급할 퇴직금 총액. 그게 기말의 태충이죠. 그 기말의 태충이 얼마라는 거야? 2천만 원? 2천만 원 나와야 된대. 편의상 만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전액은 1,600이래. 지금 기초에 뭐 분기한 건 아니죠. 분기한 건 아니고 1,600이 있었대.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기중에 지급한 퇴직금이 350이래. 350만 원 날라갔대. 현재까지 태충이 얼마예요? 1,250. 1,250인데 2,000을 만들어야 돼. 그럼 750 더 설정. 질문은 추가로 설정한 태충이 얼마냐? 750. 만약에 퇴직급이 얼마냐? 물어보면 얼마? 750.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확률은 거의 없지만, 야, 기말의 태충이 얼마야? 그럼 2천이죠. 왜냐면 근데 안 물어보겠지. 기말의 태충이 얼마야? 재무상태표의 기말의 태충이 얼마야? 2천. 그건 양가를 1번에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더 당황하겠지만은 그렇게 물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요거 물어보거나 추가로 설정할 태충 얼마냐 물어볼 텐데, 그래봤자 750이 똑같이 답이 되겠습니다. 80번 회계처리 맞는 거를 골라보세요. 뭐야? 부가가치세 예수금 말하는 것이죠. 330만 원을 팔았는데 이제 그 부가세 포함된 거랍니다. 매출은 300이고요.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있죠. 여기 뭐 예수금 나왔지만 그 부가세 예수금 30이고요. 매출채권 받을 돈은 330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보통주 50주를 11,000원에 할증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증자 등기 비용 등으로 3만 원 발생했다. 우리 주식 발행 비용은 뭐 어떻게 분기하는 겁니까? 주식 발행가 차감이잖아. 그럼 차근차근 해봅시다. 또 말로 하면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으니까 50주 곱하기 10,000원에서 자본금이 50만 원이 되겠죠. 먼저 자본금이 50만 원 나온 거예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현금은 현재까지 얼마? 그 11,000원에 발행했으니까 발행가 11,000원 곱하기 50주 하면 55만 원이지 뭐. 현금 55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발초 주식 발행 추가금이 일단 5만 원이 생겼는데, 근데 발행가가 또 생겼잖아요. 주식 발행비. 주식 발행비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주식 발행가 차감이잖아요. 걔가 얼마? 3만 원이래. 그 주식 발행가 차감이 주발초 차감이라. 주발초 주식 발행 추가금. 왜라고 묻지 마세요. 지금 왜라고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 그랬었지 하고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퉁친 게 답이 어디 있어? 3번이 되겠죠. 현금은 52만 원, 자본금 50만 원, 주발초는 2만 원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2번 사채랑 주식 비교한 거 틀린 걸 골라보세요. 답은 1번입니다. 사채권자하고 주주는 이익 발생에 관계없이 확정적 이자랑 배당 틀렸습니다. 이자는 확정적인 이자를 받죠. 하지만 배당금은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 많이 받고 이익 적게 나면 배당 적게 받는 어떤 변동비 성격이 있잖아요. 반면에 이자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이 있죠. 이익에 대해서 고정비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배당금은 이익에 대해서 변동비적인 성격이 있다. 이자 비용은 이익에 대해서 고정비적인 성격이 있다. 하여튼 답은 1번입니다. 2번 사채는 만기되면 상환한다. 맞죠? 남한테 빌린 거니까. 자본금은 주주한테 빌린 거죠. 주주한테 빌렸다는 표현도 좀 어색하지, 그렇죠? 그래서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한 건데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해산하기 전까지는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죠. 자본금은 그러니까 주주한테 자금 조달한 그 자본금은 감자나 해산 절차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다. 갚아야 될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회사 해산시의 사채권자, 채권자겠죠. 타 채권자란 동등한 순위를 갖지만은 주주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해산했어요. 그 남아있는 자산, 이 재산을 가지고 누구부터 가져가냐? 남들부터 챙겨주는 거예요. 채권자부터 챙겨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자녀 재산을 주주들이 뿜빠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맞죠. 순리로. 만약에 우리 집에 밥이 이만큼 있는데 밥이 모자라. 근데 제 아들이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다 이거. 누구부터 줘 밥을? 당연히 그 친구, 아들의 친구부터 주는 거지. 그리고 친구가 이만큼 먹고 아들 네가 이만큼 먹어라 이거죠. 아, 손님 대접해줘야죠. 그렇죠? 해산할 때 채권자부터 챙겨주고 주인들이 뿜빠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지분일대로. 4번 사채권자는 경영 참가권이 없으나 주주는 의결권이 있다. 의결권이 뭐예요? 의사결정 권한이죠. 그러니까 사채권자는 이자만 받으면 돼. 걔네들은 의결권 없어요. 의사결정 권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내가 삼성전자 주식 5만 5천 원짜리 한 주 갖고 있어. 만약에 그 주주총회 가서요. 깽판 칠 수 있어요. 너네 지금 이따구로 지금 사업할 거야? 아, 장난하냐?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꼭 대주주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의결권이죠. 뭐. 의사결정권. 83번. 사채 발행가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경쟁사가 발행가가 얼마든지 알게 뭐야. 우리 발행가 어떻게 나와요? 사채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뭐 액면가 나오고 표시이자 나오고 이거 가지고 뭐로 현재가치? 시장이자로 현재가치에서 발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말했던 거 액면가,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여기 있으면 발행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말한 게 2번, 3번, 4번 다 튀어나오죠? 답은 1번입니다. 84번 계정 분류가 틀린 다른 거 하나 무엇입니까? 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은요. 자본 조정이고요. 3번은 주발초는 그 유명한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85번 갑니다. 틀린 설명 골라보세요. 자본 쪽 답은 1번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가 아니라 발행가 총 납입액 틀렸죠. 자본금의 정의만큼은 정확하게 아셔야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부분입니다. 발행가가 아니라.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은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이다. 그러니까 주주한테 장사 잘한 것이다 이거죠. 주발초, 감자 차익 이런 것들이 있다. 이익잉여금은 3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이익잉여금인데 이 이익잉여금 갖고 배당을 주는 거니까 배당을 일부 줬어. 그럼 남아있는 이익잉여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이익 중에서 배당 다 주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 말한다 이런 얘기죠. 4번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등이 있다. 맞습니다. 86번 다음에 들어갈 항목이 뭔데? 답은 2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 중에서 액면가 초과는 잉여금이다. 맞죠? 발행가가 8,000원인데 액면가 5,000원이야. 그럼 주발초 3,000원 이런 얘기잖아요. 87번 자본 항목 맞는 게 뭐냐? 분개하시면 되겠죠. 니은이 간단하니까 니은부터 봅시다. 자기 주식 20주를 샀대. 7,000원 주고.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 14만 원, 배변에 현금 14만 원. 하여튼 답이 3번인데 요 자기 주식 14만 원 증가 그건 니은 갖고 한 거고. 그럼 기억을 해봅시다. 기억. 할인 발행했다 이건데 100주를 액면가 5,000원이고요. 4,000원에 할인 발행했대. 뭐 하면 되지 뭐. 여기다가 씁시다. 100주 곱하기 4,000원 하면은 얼마야? 40만 원입니까? 40만 원이 발행가. 하지만 액면가는 얼마 돼 있어요? 5,000원 돼 있으니까 50만 원이 자본금이 되겠고요. 이제 10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여기가 주할차.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본 조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본 50만 원 증가, 주할차 10만 원 증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가 차변 항목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거예요. 야, 뭐 여기 자본의 감소니까 뭐 감소하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잔액을 물어본 거예요. 그 계정가 뭐. 답은 3번. 88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맞는 게 뭔지 골라봐라. 답은 1번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역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배당금에 대한 정보 당연히 알 수 있죠. 배당 주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요. 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세하게 안 배워도 알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고 2번은
현금으로 변동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현금으로 표겠죠. 세 번째, 12월 말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이제 회계팀들도 좀 작성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주총 기준이요. 주주총의 직접 그러니까 주총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뭐 3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하여튼 주총 때 확정이 됩니다. 4번. 당기순이익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기순이익도 이익잉여금과 관련돼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의 1년 동안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나타나겠죠. 89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 맞는 게 뭐냐? 또 뭐 분개하라 이런 얘기네. 기억 보시면은 액면가 5,000원 100주를 2만 원에 발행하였다. 그럼 자본금이 늘겠죠. 이제 뭐 분개 안 해도 되겠죠. 자본금 늘고, 그러니까 현금 늘고 자본금 늘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죠. 왜냐면은 그건 할증 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발초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니은 쪽 보시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였대. 그럼 적립하면 어떻게 돼?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적립금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 적립금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 적립금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임의 적립금입니다. 어쨌든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모두 다 이익잉여금이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왜냐면 이익잉여금 불변이었잖아요. 방금 니은 쪽에서 불변이다라고 확인을 했었고 기억 쪽에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었죠. 할인 발행이든 액면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자본금은 다 증가하잖아요. 90번 이익잉여금 아닌 것은 땡땡땡 적립금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이고요. 1번의 이익준비금은 그 또 유명한 법정 적립금이겠죠. 그래서 걔도 이익잉여금이고 감자차익은 뭐야? 자본잉여금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91번 틀린 설명을 골라보세요. 순위가 틀려. 순위 순서대로 봅시다. 최근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6,000원의 유상증자를 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왜? 계산을 해봅시다. 만주 곱하기 1,000원 때린 것이죠. 만주 곱하기 1,000원 하면은 1,000만 원이 되겠죠. 왜 1,000원이요? 액면가 초과해서 발행한 게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곱하기 만주 하면은 1,000만 원이 주발초이고 주발초가 자본잉여금 되는 거 맞죠? 영수 봅시다. 자, 지난해 취득한 자기 주식이 있는데 절반을 팔아가지고 처분이익이 발생했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되는 거 맞습니다. 참고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뭐예요? 그냥 자본 조정입니다. 순위가 틀렸는데 순위 자기 주식을 제외한 500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분한 자기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500주 걔네들은 남아있는 자기 주식은 뭐예요? 자본 조정이죠. 근데 뭐라 됐어요? 자본잉여금 돼 있으니까 틀렸죠. 자기 주식은 차변 항목이고요.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순위가 틀렸어요. 0이 지난해 진행한 감자로 인해서 발생한 감자 차익이 있는데 자본잉여금 맞죠?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 감자 차솔은 참고로 자본 조정이 됩니다. 92번 자본 계정 분류가 다른 거 뭐냐? 1번 주발초는 자본잉여금이고요. 2번, 3번, 4번은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93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월 25일 날 이익잉여금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주총 때 그렇죠? 주총 때 처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배당은 3월 말에 줬답니다. 우리 주총 때 분개를 해봐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 10만 원. 왜요? 현금 배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지 실제 주는 거는 실제 배당금 지급하는 건 뭐 실무적으로 뭐 한 달 이내로 주고 하는데 여기 이제 3월 말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배변의 현금이 아니라 일단 미지급 배당금에서 부채인 거죠. 돈줄 의무니까.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뭐예요?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별다른 얘기 없지만은 10%만큼 적립했다고 치면은 10만 원에 10% 하면 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분개돼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주총 때. X2년, 그러니까 X1년 2월 25일 날 요때 한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94번 문제 갑니다.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분개를 찾아보라 이겁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10주 곱하기 액면가 500원 때리면 자본금이 5,000원이겠죠. 그래서 A는 자본금이고요.
그리고 현금은 뭐 당연히 12,000원 들어온 것이고요. 나머지 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왜냐면 700원 곱하기 10주 한 거잖아요. 주발초는 7,000원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데 기억 보시면 발행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다. 그게 자본금이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게 자본금의 정의다라고 했었고요. 니은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회사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익잉여금 말하는 거잖아요.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 등등으로 처분하고 남아있는 잉여금. 그게 이익잉여금이니까 걔는 의미 여기서 없고 해당사항 없고 디귿 회사 설립 또는 증자 시에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렇죠? 액면가 초과해서 발행한 거 또는 납입한 거.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95번. 이런 식으로 뭐 A, B 또는 뭐 밑줄돼 있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신문 기사가 나온다든가 길게 문장 나올 때는 그 A, B 또는 밑줄 그 부분만 딱 보시면 돼. 만약에 딱 그 부분만 다 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전 문장 또는 뒤에 문장을 보시면 더 좋겠죠.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줄부터 봅시다. 중간부터. 확정적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회사에 남아있는 부분이 이익잉여금이고요. 넓은 의미의 잠재적인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잠재적인 손익이다. 그게 기본후 자본 항목이고요. 실현손익이 그러니까 실현손익의 합계가 이익잉여금, 미실현손익의 합계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96번. 실현주의 틀린 걸 골라보세요. 답은 4번입니다. 4번부터 봅시다. 세금 계산서를 물품 공급일. 그게 인도, 재화 인도할 때죠. 하여튼 인도일보다 먼저 발행해서 수익을 인식했대. 틀렸죠. 우리 회계는 뭐예요?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은 진행 기준이지 세금 계산서하고 관련이 없어요. 수익비용은. 그래서 실무상 뭐 세금 계산서 교부하고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수익비용 하는 게 아니라 재화 인도할 때, 용역은 진행할 때 이렇게.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1번은 결산일이 12월 말입니다. 7월 1일 날 수령한 임대료가 있는데 반년만 수익 잡았대. 잘한 거죠. 기간 경과분 만큼 수익비용 인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본문에 이런 거 없는데 이제 시용 판매라고 있어요. 시용 판매가 뭐냐면은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방문 판매, 홈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용 판매죠.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 그럼 내가 써보고 야, 요 화장품 써봤는데 괜찮네. 연락을 딱 했어. 이거 내가 사겠다. 그럼 그때 가서 화장품 회사가 수익을 잡아라 이거죠. 매입 의사, 구입 의사를 표시할 때 수익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시용 판매입니다. 그런 거 자세하게 안 나왔거든요, 본문에. 아무튼 그럼 걔도 잘한 거예요. 시험 삼아 사용해 본 후 매입 의사 표시를 하는 시송품. 그 시용 판매할 때 그 넘긴 재고 이쪽을 시송품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 시송품은 사용자로부터 매입 의사 표시한 날에 매출 잡았다. 잘했네. 3번은요. 우리 위탁 판매는 이거죠. 위탁자가 있고 이제 수탁자가 있고 이제 소비자가 있을 텐데 위탁자가 맡긴 거죠. 그렇죠? 네가 대신 팔았죠. 수탁자가 대신 팔은 것이고요. 그 위탁자는 언제 수익 인식하냐?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수탁자가 팔았을 때 위탁자가 판 거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3번 얘기겠죠. 위탁한 물품에 대해서 수익은 그러니까 위탁자 얘기입니다.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인식한다. 맞네.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써있죠. 답은 4번이고 97번. 틀린 설명을 골라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수익의 대가를 판매 전에 받는 경우는 수령할 때 인식한다. 틀렸죠. 우리 재화를 인도할 때, 용역은 진행할 때 인식하는 거지 돈 받을 때 수익 인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계약금 받았다고 매출 잡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계약금 받을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 선수금 이렇게 붙여잡고 이렇게 하듯이. 어쨌든 3번이 틀렸고요. 1번은 수익의 정의의 뭐 일부분이 나온 것이죠.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뭐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이 결국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 거랑 관련됐다 이런 얘기고요. 2번은 수익의 대가를 현금 위의 자산으로 받았을 때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게 있죠. 뭐 대주주가 만약에 우리 회사 어렵다고 토지를 공짜로 줬네. 그럼 차변에 토지, 대변에 자산 수증 이렇게 할 텐데 그 자산 수증익은 영업의 수익인데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토지의 공정가치 갖고 인식한 거잖아. 그래서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돈 안 받았을 때는. 4번은 수익은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이득하고 구분이 되겠죠. 수익은 보세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데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거래로 발생한 이득하고는 이제 구분이 된다. 맞습니다. 98번 가겠습니다. X1년 매출채권 기초잔액이 15만 원이고요. 기말에 매출채권 기말잔액이 얼마고 모두 외상으로 팔았대. 현금 회수 됐고 어우 복잡해. 매출이 얼마냐. 그냥 여기 있는 거 분기 다 쫓아가봐라 이런 얘기. 대차 맞는 금액이 그 금액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기초의 매출채권 15만 원이라고 했었습니까? 15만 원. 예, 뭐 다 씁시다. 매출채권. 기초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순서대로 갑시다. 기말에 12만 5천 원이래요. 어쨌든 쭉 다 했을 때 매출채권 잔액이 12만 5천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거래는 이제 매출은 외상거래, 현금 매출 없다고 한 거고요. 현금 회수액이 150이래. 현금 150. 매출채권 회수한 거니까 매출채권이 날라가겠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매출 물어봤습니다. 아까 매출 물어봤는데 다 외상거래라 했었죠. 그럼 여기는 뭐 매출채권 X, 매출 X가 되겠죠. 끝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 너 더하고 이걸 뺀 게 너다. 그럼 넌 얼마냐 이거지. 더하기 빼기인데 뭘 어려워요. 답은 2번이겠죠. 맞는지 볼까요? 검증해 봅시다. 15만 원 더하기 147만 5천 원 빼기 150만 원 하면은 뭐 맞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 뭐 의외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99번 가겠습니다. 주된 경제 영업 활동의 결과인 수익이 뭐냐? 그게 아닌 거. 주된 영업 활동의 수익이 그게 매출이잖아요. 뭐 또 다른 변호로는 이제 영업 수익이 될 것이고 영업 수익 또는 매출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 됐잖아요. 나머지 1번 상품 팔았다, 용역 제공했다, 뭐 건설공사도 이것도 뭐 일종의 용역이고 다 매출 또는 영업 수익이 되는 겁니다. 100번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기억부터 봅시다. 배가를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으로 받았을 때 현금 청구권 하면 대표적인 게 뭐 매출 채권이 되겠죠.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을 수익으로 잡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팔든 외상으로 팔든 자본의 현금 대변의 매출, 외상 팔든 자본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맞고 두 번째 니은 건물 토지를 대가를 받았는데 건물 토지 등으로 대가를 받았는데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로 한다. 아까 뭐 대표적으로 뭐 자산 수익 하면서 이런 거 설명했었잖아요. 현금으로 안 받고 다른 자산으로 받았을 때는 그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로 수익을 인식한다. 아까 뭐 자산 수익 갖고 설명했던 그 케이스. 디귿 매출 할인, 애누리는요 수익에서 차감한다. 맞죠?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다 매출 차감 항목입니다. 101번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는데 외상으로 샀답니다. 상품을 회계 처리를 안 했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뭐 어렵지 않죠. 뭐 할 걸 안 했다. 매입채 뭐 물론 단기 매입, 요거 뭐 매입은 사실상 뭐 상품하고 같은 것이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재고잖아요. 재고자산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재고 과대, 그러니까 재고 과속해상. 부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부채 과속해상. 둘 다 할 걸 안 했으니까 둘 다 과속해상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재고 과속해상, 매입 채무 과속해상. 3번. 102번. 야 매출이 언젠데? 뭐 원재료 사서 뭐 보통 뭐 용역, 재화 아니면 용역일 텐데 원재료 얘기 나왔으니까 뭐 제품 파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재화는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답은 1월 12일 날 3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가장 옳은 주장이 누군데? 쭉 읽어보면은요 뭐 상품 얘기 나와요. 그럼 또 뭐예요?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은 진행 기준인데 상품이니까 인도할 때 수익 잡아라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뭐 그래도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수익 인식, 누가 지금 잘한 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답은 대준인데 병철이 상품을 구입한 X1년도 12월 5일 날 100개 매출을 인식해야 된다. 구입할 때 매출? 말이 안 돼. 대준이가 맞아요. 상품을 판매한 시점인 X1년도에 매출 인식한다. 인도 기준 맞잖아요. 철이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한다. 틀렸죠? 중섭이는 X1년도 납품이 일어나고 대금이 회수될 때 50% 매출을 인식한다. 엉뚱한 얘기죠. 그렇죠? 재화는 인도 기준, 인도 시점에 다 잡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병철이, 대준이, 철이, 중섭이는 제 핸드폰에 다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다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제 책의 일부분을 제가 썼다고. 절반 이상을 제가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꽤 많이 했고, 물론 제가 이제 여기를 퇴사한 지는 몇 년이야? 벌써 한 7년 됐나?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뭐 책에 남아 있죠. 제 아는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썼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104번. X 1년 11월 1일 날 건물을 임대하고 2년치 임대료를 120만 원을 받았대. 1년도, 2년도, 3년도 어떻게 합니까? 기간 안분하면 되겠죠. 기간 안분.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죠. 그냥 기간 안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만 원 곱하기 만 곱하기 여기도 월할 계산하면 돼요. 월할 계산. 11월 1일이니까 여기는 2개월. 12분의 2개월. 아니, 전체가 12가 아니죠. 지금 몇 개월이 지금 2년치니까 24개월 있죠. 24개월 중에서 2개월 얼마? 10만 원. 여기도 24개월 중에 여기도 24개월 중에 몇 개월? X 2년들은 당연히 1년치겠죠. 1년치 12개월. 그래서 여기는 뭐 60만 원 될 것이고요. X 3년도는 뭐 마지막에는 뭐 10개월이 되겠네. 10개월. 왜냐면 2년치인데 여기 12개월이고 2개월이니까 10개월 남았겠네. 그거 얼마야?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월할 계산하시면 되겠죠. 기간 경과만큼 수익 인식하자. 뭐 이런 지금 컨셉 아니겠습니까? 105번 갑니다. 105번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본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왜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냐?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디서 베낀 거죠. 누가 저랑 같이 썼던 그 저자가 누군지 알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실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지. 우리 본문에 없지만 연습 문제 있는 거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고도 있다. 많이 안 나오지만 나오고는 있다. 왜냐면 이 책 전체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비록 본문에 없지만 연습 문제만 있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5번. 안 좋은 문제지만 답은 1번입니다. 수익 인식에 따라서 매출액이 얼마냐? 기억, 시용 판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시용 판매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연락주세요.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2천만 원이 돼 있는데 뭐라 됐어요? 좀 어렵죠. 기억부터 막혀 지금. 홈쇼핑을 통해서 시용 판매했는데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용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송품이죠. 그렇죠? 원래는 오타라면 그 시송품 판매액이 있는데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 시용 판매한 게 2천만 원 다 인식하려고 했는데 무료 체험 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게 500이 있대. 그럼 그건 아직은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빼기 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1,500만 원만큼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우 어려워. 니은 이번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했는데요. 반품된 게 250이 있답니다. 그럼 900만 원 빼기 250만 원. 반품된 거는 매출에서 차감시키면 돼요. 차감시키면 됩니다. 알고 있잖아요. 뭐 매입 환출, 그러니까 매출 환입해가지고 매출 차감하는 거 알고 있죠. 디귿 위탁 판매 업체 G마트에 위탁 판매한 제품이 있다. 450만 원. 근데 G마트가 그러니까 위탁 매매업자인 G마트에 위탁 판매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린 지금 주인이고 위탁자고 여기 있는 G마트가 수탁자가 되겠죠. 그렇죠? 굳이 말하면 이 G마트가 소비자한테 아직 안 판 게 150이 있대. 그럼 450 다 판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150 안 팔았대. 그럼 얼마 팔았다는 거야? 300 팔았다 이거지. 300. 왜냐면 위탁자는 수익 인식 언제 하냐?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근데 150 안 팔았대. 그러면 300만 원 판 것이죠. 그럼 정리하면은 2천만 원 빼기 500만 원 더하기 900만 원 빼기 250만 원 더하기 450만 원 빼기 150만 원. 그렇게 해서 2,450만 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숫자 빼고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식이죠. 우리 문제은행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계관리 2급 시험이 문제은행식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다 시험 끝나고 뭐 회계관리 1급, 뭐 재경관리사를 공부한다. 거기도 다 문제은행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걸 또 저기서 봤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문제 풀을 거기 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